안녕하세요. 주인공들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배성민님은 UC 샌디에고 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 학사를 마치시고 현재 아마존에서 재직 중인 프로덕트 매니저십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와중에 사모펀드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거침없이 도전하시는 분입니다. 이날 저희는 인간관계의 중요성, 다양한 일을 하게 된 계기, 할 일이 많을 때 접근하는 방법, 좋은 사람과 좋은 정보를 구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평소에도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거침없이 도전할 수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나눈 대화들이 그동안 고민하던 새로운 도전들을 시작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형 오늘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형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때 음. 그럼 기승전결 있잖아요. 그 현재 기승전결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2단계 있는 것 같아. 좀 살아보니까 아직까지 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고, 근데 이게 뭐 내가 삶의 뭐 중간 지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야 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그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 않을까. 그럼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정해진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크게는 숏텀하고 롱텀이 있는데 짧게로는 좀 내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고 싶은 게 짧은 목표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그냥 스타트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좀 내 이름 값어치를 올릴 수 있는 또 그런 프로젝트 위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회사에도 물론 좀 그런 거에서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냥 내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목표가 있어가지고 롱텀은 깊게는 아직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물론 지금도 도와줄 수 있긴 하지만 좀 돈이나 아니면 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좀 더 쉽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도움을 줄 때 항상 좀 희열을 좀 느끼시는 편이에요? 희열보다는 좀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딱히 막 생각을 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더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성공을 하고 싶다가 이제 롱텀 계획이고 구체적이진 않지만 숏텀은 형이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든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브랜드화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개념이에요? 브랜드화가 안 된 사람이랑 브랜딩이 된 사람이랑 뭐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그 브랜드란 개념 자체가 좀 내가 보기에는 내 기준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내일 죽으면 그거를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나라는 브랜드를 잃어가지고 슬퍼를 하는 거잖아. 또 그런 의미가 있고 다른 의미로는 또 이제 도넛이든 아니면 화장품이든 아니면 테크든 그거를 시작과 끝을 다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은 또 영향력 차이가 좀 다르다고 보거든. 또 이제 그런 지식적인 면이랑 아니면 그 시야적인 면이 다르다고 봐가지고 그걸 해보면 결국은 이제 내 레주메처럼 남는 거니까 또 그런 좀 테크니컬한 브랜드도 있고 결국은 둘 다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브랜딩화라고 해서 막 어떤 막 캐릭터를 잡고 막 이런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브랜드는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레주메 같이 지원서에 나오는 건데 그게 조금 더 확실히 형의 임팩트가 남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브랜딩을 한다는 그치, 게. 그치. 내 이름의 값어치를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애매하게 막 이 회사에서 어떤 근무를 해서 어떤 직무를 했다 이거보다는 이런 거를 만들어냈고 이런 거를 이뤄냈고 약간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는 배성민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치, 거. 그치. 뭐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너 성민이 알아? 하면 딱 생각하는 단어가 한 두세 개로 이제 음, 마무리될 수 있게. 그럼 딱 두세 개로 해서 음. 어떤 거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지 어떻게 보면. 물론 이런 프로젝트가 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물질적인 거를 떠나서 이 이득을 통해서 어떻게 또 남을 도와줄 수 있을지 그게 나는 더 큰 프로젝트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이름을 얘기하면 성민이 뭐 그냥 좋은 일 하는 사람. 지금 제가 느끼기에 형을 두세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대단한 형이랑 신기한 형.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형이 한두 단어로 정할 수 있으면 결국에 목표가 선한 영향력이랑 좋은 일을 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사실 이 질문들 항상 물어볼 때 제가 전결을 많이 물어봐요. 형이 그리고 있는 전결이 어떤 건지. 지금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진 것 같긴 한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도 좋고 뭐 어디 가서 뭐 발리에서 뭐 뭘 한다든지 약간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형이 딱 하나 그리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딱 보고 '아 이게 나의 삶의 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의 삶의 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아니면 어, 이뤄내고 싶은 목표라든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길거리 걸어가다 아니면 그냥 사람들 얘기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게 많잖아, 주변에. 또 그쵸. 경제도 되게 어려워지기도 했고, 코로나 이후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달라고 물어봤을 때 좀 내 자신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목표거든, 결국은. 근데 그게 이제 가족 단위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되게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 게 금전적 문제로 되게 많이 싸우잖아. 근데 난 좀 금전적 문제로 싸우기 싫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있거든, 개인적으로. 음.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형이 저한테 옛날에 얘기했던 금액 있잖아요. "난 이 정도까지 벌 거다." 그게 이제 형 나름의 생각을 했을 때 그 정도로 벌면은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싸우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금액이에요? 원래는 좀 계산을 해 봐 아 가지고 좀 한 더 500억 이라는 좀 값어치를 매기긴 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또 돈으로 값어치를 매기는 것보다는 난 좀 꿈을 크게 가지면 크게 가질수록 음. 어떻게든 그 꿈을 이룰 수는 있다고 보거든, 누구든. 물론 그 꿈을 이뤄가는 방향성이랑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500억이라고 초반에 정하긴 했지만 솔직히 그 이상도 충분히 보고 있어요. 왜냐면 또 이제 연예인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 보니까 뭐 1,000억 자산가도 있고 1,500 자산가도 있고 뭐 조 있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내 자신을 이런 숫자로 이런 철장 안에 가둘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음. 들기도 하고. 아직도 그럼 금액 단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 단위보다 약간 프로젝트의 크기를 보시는 거예요? 프로젝트의 좀 크기로 보는 것 같아, 음. 결국은. 얼마만큼의 임팩트를 남길 수 있냐가 음. 그건 거죠. 형한테는 좀 힘든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며 왜 그 일을 하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내 데이 투 데이 잡은 지금 아마존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마케팅 팀 안에 소속이 돼 있는 마케팅 사이언스 팀이라고, 이제 마케팅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수치화를 해줘서 그거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이 마케팅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 고객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존 안에 있는 그 벤더들, 그 파는 사람들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아마존 인터넷 고객. 그 사람들이 아마존에 지불하는 마케팅 비용이 얼만큼 잘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약간 이런 느낌? 그치. 거기서 음. 이제 내 역할은 그러한 데이터를 수치화해주는 알고리즘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알고리즘에 뭐 들어갈 피처들 아니면 이제 고객들이랑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이 고객들이 진짜 내년에 필요할 거 아니면 다음 쿼터에 필요할 그런 요구들을 이제 나름 리퀘어먼트를 써가지고 그걸 리더십한테 발표를 해서 우리 이런 고객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피처를 만들면 이 정도의 영향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또 그런 결정을 하는 것 같아, 대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 기능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할 때 그 정하기 전에 모든 프로세스를 하는 거네요. 그치. 뭐 크게 두 단어로는 이제 프로덕트 로드맵이랑 프로덕트 비전을 또 담당하고 있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위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음. 음. 9 to 5 잡, 데일리 잡이라고 했는데 그 이외에 하는 일들이 또 있어요? 그치. 이제 한국에서 좀 사모펀드 투자자로도 일을 하고 있고, 또 이거는 내가 되게 우연히 하게 된 일인데, 원래는 2015년도쯤에 이제 영어 회화 모임을 같이 했던 어떤 알렉스라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랑 되게 친하게 친분을 쌓고 지내고 있다가 이제 그 형도 원래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좀 더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이런 사모펀드 개인 뭐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거든. 음.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좀 같이 해보면 이제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모펀드도 운영한 지 이제 한 4년 거의 5년 됐고, 초반에는 원래 그 테크 스타트업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다가 지금 한 8조합, 9조합까지 있는데 한 7, 8조합부터는 이제 한국에 있는 뭐 건물들,
하고 그 건물에 들어갈 컨텐츠지 이제 컨텐츠라고 하면 뭐 성형외과가 될 수도 있고 옷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건물을 사서 그런 컨텐츠랑 또 연결해 주는 펀드를 또 운영하고 있거든 지금은. 사모펀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2015년이면은 형이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인가요? 이것도 좀 스토리가 있는 게 이제 내가 대학을 졸업을 하기 1년 전에 솔직히 내가 이제 뭘 할지 몰라 가지고 그냥 일로 머리 그냥 부딪혀 보는 게 베스트겠다 해서 이제 휴학을 내고 한국에 가서 스타트업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었거든. 솔직히 아무런 경험 없이 일을 했었던 거여 가지고 근데 그 경험이 내 인생의 모든 좀 그 경로를 좀 바꿔놓은 것 같아. 그냥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뭐 그때 구글 뭐 파운더 에릭 슈미츠도 만나고 되게 여러 가지 파운더도 만들고 스타트업에서 지금 뭐 유니콘 된 스타트업도 되게 많고 하여튼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내가 학교 다녀서 취업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세상보다 훨씬 더 세상은 크구나라고 그때 제대로 느꼈거든 한번. 왜냐면 사실 그 학교에 갇혀 있다 보면은 진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만 보고 그 비슷한 레벨에서 보잖아요. 그럼 사실 형의 인생에서 진짜 큰 터닝 포인트는 그 스타트업을 일을 하러 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또 배운 점들도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보면서 가능하다는 그 단계가 조금 많이 올라간 느낌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 맞아, 보니까. 맞아. 뭐 너도 알다시피 샌디에고 되게 날씨도 좋고 되게 너무나도 살기 좋아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의욕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는 것 같긴 해. 그래서 완전 테크 회사들이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좀 이게 고민이었거든. 왜냐면 나도 색다른 걸 해보고 싶은데 그 색다른 것 자체를 경험할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경험해 보니까 사모펀드도 그때 만났던 지인이랑 같이 하는 거고 또 이제 그때쯤 만났던 지인들이랑 또 지금 새로 뭐 회사도 차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뭐 하나는 이제 화장품 회사를 한번 차려보고 싶어가지고 뭐 알다시피 지금 뭐 K-팝, 뷰티. K-팝, K-뷰티 네. 2023년에도 되게 핫한 트렌드긴 했지만 24년도 그리고 25년도 훨씬 더 큰 트렌드가 될 거란 말이야. 이제 한국 화장품 회사들도 그거 알고 있어가지고 좀 더 해외 진출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원래 그때 만났던 어떤 친구랑 같이 연결돼가지고 뭐 야 나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솔직히 이제 나도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때가 나한테 되게 소중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다 생각하거든요. 음, 잘 운영되는 스타트업들이 있고 되게 좋은 대표님들과 되게 좋은 동료들이 있는 스타트업들도 있고 거의 뭐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스타트업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낄 때는 형이 되게 운이 좋게 좋은 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형이 봤을 때는 그게 운이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잘 골랐던 방법들이 있었어요? 좋은 스타트업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게 이제 궁금해요. 뭐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 뭐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할 텐데 결국은 이제 스타트업 그 제품 자체보다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원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한국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도 잠깐 교류를 했던 그런 스타트업 대표님도 있고 그랬어가지고 근데 정말로 그냥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뭐 아무런 거짓된 마음 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냥 뭐 저절로 소개시켜주고 그런 기회들이 뭐 저절로 오는 것 같아 결국은. 맨 처음에 형이 그러면은 형이 일했던 스타트업을 어떻게 정한 거예요? 그냥 대학교에서 하면서 찾아보다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 잠깐 여기서 인턴을 하고 있던 또 로봇 스타트업이 있긴 했었는데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하시는 거였어요? 아니면 맞아, 맞아. 그때도 이제 사실 원래 대학교 때 처음에는 메이저를 문과로 들어왔었어 가지고 이제 일을 아무리 해도 인턴십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이제 전자공학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하다가 한국 여기 로봇 스타트업이 있어 가지고 가서 직접 그냥 인터뷰 잡히지도 않았는데 "나 진짜 여기서 일을 해 보고 싶다. 넌페이로. 한번 해 주게 해 되면 안 되냐?" 하니까 너무나도 다행히도 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뭐 코딩도 처음 배워보고 근데 그때 만났던 대표님도 되게 네트워크가 되게 크시더라고. 근데 그 대표님이 너 만약에 내가 휴학 좀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한국에 좀 아는 대표님들이 여러 명 있다. 한번 인터뷰를 보지 않을래?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리스크를 하고 나를 인터뷰를 봐준 거지. 왜냐면 문과여서 그런 테크니컬 널리지가 하나도 없는데 또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 포지션을 봤단 말이야. 아, 그래서 되게
하나의 좋은 인연이 두 개가 되고 뭐 컴파운드 그로처럼 진짜 지금은 막 몇천 명 되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하나의 시작으로 다 시작이 된 것 같아. 아, 너무 좋네요. 그쵸. 왜냐면은 저희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지금 몇백 명이 넘는데 또 좋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신 분들은 그 네트워크가 또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가지치면서 나가는 거죠. 지금 이제 느낀 게 형은 그럼 사실 그쪽 전공도 아니었는 어떤 상태에서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 처음 물꼬를 틀 때? 그때 되게 두려움도 많았을 거고 약간 '이거를 내가 해도 되나?' 근데 이제 나름의 형의 합리화 전략은 캐치는 '아 나 돈을 안 받고 하겠다.'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게 들었다면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오히려 몰라서 좀 더 무식하게 머리부터 들이댈 수 있지 않았나. 그게 내가 좀 대학교 초반에 문과로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이유도 내가 솔직히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픽션 되게 읽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그중에 이제 마크 트웨인이라고 되게 미국의 되게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 근데 그 작가가 쓴 명언 중에 하나가 The secret to getting ahead is moving forward라는 그 말이 있거든.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앞서가려면 앞으로 가야 앞으로 가야 되는 될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앞으로 네. 가야지만 앞서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단 무식하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간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용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지고 좋은 대표님들 만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렇게 된 거네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이 얘기를 듣고 무급이라고 생각하면은 확실히 줄잖아요. 왜냐면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잡다한 업무라고 해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손 항상 부족한데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무급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만 괜찮다면 그렇게까지 반대할 만한 대표님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이런 쪽으로 가보고 싶다 그러면 스타트업 생태계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뭐 2호 채널이나 이런 데들 많이 보고 좀 많이 찾아본 다음에 그쪽에 좀 어떻게 보면 콜드 이메일이라고 하는 그냥 이메일 보내서 레주메 보내가지고 뭐 무급이나 이렇게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해도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형 지금 그럼 뭐 사모펀드도 하고 뭐 형이 화장품 브랜드도 하고 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할 일이 그렇게 다양하게 많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세요? 좀 무식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 솔직히 그냥 이제 나이도 완전 어린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조급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만약에 아이디어나 제품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A부터 벌려보는 것 같아. 그냥 스타트업 같은 것도 솔직히 이제 뭐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하지만 이제 또 그런 건 있지. 일을 벌려놓긴 하지만 어떻게 마무리 매듭을 지어야 되긴 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 게 한 3-4개 정도 있는데 내 책상 위에 뭐 달력 같은 게 있거든. 거기서 스케줄 다 적어 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할 그런 시간이 있을까?' 음, 하고 이제 좀 좋은 게 이제 그런 테크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업무 아닌 것도 되게 많이 주어진단 말이야. 또 프로덕트 일을 하다 보면 되게 리퀘어먼트랑 스케줄을 되게 잘 짜야 되는데 뭐 각각 프로젝트에 써야 될 시간이랑 그런 리소스, 그런 리퀘어먼트 그거를 좀 더 개인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그 좀 능력이 생긴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좀 잘 시간을 나눠서 쓰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뭐 그 계획 자체를 한 달 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세요? 아니면은 1년 계획을 다 세워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씩 정하는 거예요? 1년씩 적어 놓는 그 계획이 있고 엄청 큰 데드라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이제 재어 놓고 아니면 달마다 하는 게 있고 쿼럴리마다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아침마다 또 계획을 세워 놓는 것도 있어요. 그냥 아침에도 이제 하루에 미팅이 한 5-6개 정도 있어 가지고 그 미팅 시간 보고 나서 이 미팅은 꼭 참여해야 되는 미팅은 꼭 참여를 하고 근데 이 미팅은 굳이 참여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좀 최대한 빨리빨리 세워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 확실히 그 계획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저도 이제 막 팟캐스트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겹치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근데 그럴 때마다 겹칠 때마다 정신적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일 자체만 하더라도 막 두세 개가 한꺼번에 진행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어느 순간에 이 시간까지 넘어 들어오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걸 조금 분리를 확실하게 시간대로 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봤자 두 개지만 형은 세네 개 하시니까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하는데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은 느낌? 음, 근데 이게 진짜 내가 가끔씩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싸울 때도 되게 많단 말이야. 내가 뭐 데드라인을 못 지킬 때도 있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 내가 진짜 이거를 사랑해서 끝까지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올해 하기로 한 프로젝트를 내가 목숨을 바칠 만큼 과연 내가 좋아하고 끝낼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한데, 올해는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냥 같이 일하는 그 팀원들도 그렇고, 또 내가 이제 토픽 자체가 나한테 너무나도 흥미로워. 그래가지고 힘든 건 사실인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지만 그 힘듦이 오히려 좀 즐겁게 느껴지는? 좀 음. 변태스럽긴 한데, 오히려 그 힘듦에 힘들수록 행복한 것 같아. 그 쾌락을 느끼는 그 것 같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 느낌이. 화장품이란 그런 필드도 내가 원래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필드긴 한데, 근데 결국은 이제 나는 일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여자면 뭐 남자도 그렇고 화장을 거의 대부분 하잖아. 거의 매일 하는 99%는. 거죠, 매일. 매일마다 쓰는 제품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진짜 그건 어마어마한 거잖아, 또. 아, 그렇네요. 그런 점도 있고, 또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뭐 요즘은 한국 좀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피부과랑 그런 뭐 시술 해주는 건데, 결국은 사람들이 요즘 좀 트렌드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되게 오히려 늦은 나이 때까지 되게 레귤러리 자기 자신을 가꾸려고 한단 말이야. 미용적으로. 미용적으로. 근데 그런 것도 너무 매력적이게 느껴졌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쉽게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100개는 너무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요? 그치, 그치. 네. 이것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형이 이제 지금 아마존 PM으로서 받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상을 지낼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돈이잖아요. 그걸로 뭐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뭐 부족함이 없는 돈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핍된 게 없는 상태일 수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9시부터 5시까지의 직장에 만족하지 않고 더 이상을 바랬던 거예요? 이거는 한 번도 좀 삶에 만족해 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음. 옛날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기도 했고, 왜냐면 솔직히 막 훨씬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도 있고, 뭐 굳이 금전적으로 아니어도 되게 나보다 훨씬 더 빨리 그런 인생을 깨우친 사람들도 있다고 느껴가지고, 좀 나는 솔직히 누구를 만나든 뭐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인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너무나도 실제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이런 걸 되게 만족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만족을 못했던 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만족을 못하고 계속 어떤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형 입장에서는 비교가 되게 긍정적으로 나타난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 비교를 계속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예, 이제 내 자신이 좀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되게 컸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좀 그런 비교를 함으로써 되게 나한테 좋은 그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점은 좀 부족하네? 내 자신을 좀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구나. 형이 그러면 이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나름의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프로세싱을 한번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은 같이 뭐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다, 아니면 그냥 좋지만 사업 같이 할 사람은 아니다, 아니면 뭐 동생이 있다면 결혼시키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필터 거치잖아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해요? 왜냐면 사기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운이 좋았던 사람들도 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제 옛날 같았을 경우는 솔직히 이 사람이랑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느껴도 되게 친하게 잘 지냈단 말이야. 근데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얘기를 뭐 간단히 나눠보면 이 사람이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뭐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비즈니스 세팅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되게 캐주얼 세팅에서 되게 사람을 많이 만나거든. 근데 거기서 좀 이제 사람들이랑 행동하는 걸 보기만 해도 솔직히 뭐 매너 있는 사람인지, 근데 굳이 막 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인데 내가 굳이 막 힘들게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랑 그치 친하게 지내려고 하진 않단 말이야. 음. 근데 이게 뭐 그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나쁜 사람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좀 더 그 사람들을 보는 기준 자체가 어차피 뭐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도 뭐 그중에 10명 만나면 뭐 한 명 연락하고 계속 지내말랑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랑 잘 맞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주변 지인들이랑
뭐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뭐 그 세 개의 기준이 나한테 음. 가장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인성이랑 나랑 잘 맞는지랑 그다음 비전이 있는지. 그치, 그치. 사실 조금 애매한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지만 형한테 잘 맞는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좀 애매하긴 한 하죠. 번도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은 굳이 없긴 한데 겸손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음. 겸손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돈이 뭐 많다고 겸손하지 않거나 뭐 돈이 없다고 겸손하지 그런 기준이 아니라 긍정적인 걸 떠나서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뭐 힘든 상황이든 아니면 좋은 상황이든 뭐 그거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 받아들이는 방법이 좀 겸손한 사람이 난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 그쵸. 사실 되게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뭐 대화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겠지만 형이 봤을 때 겸손하지 않으면 딱 이게 잘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겠네요. 음. 왜냐면 사실 사업을 많이 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런 사람들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형이 많이 알고 추천해 줄 만한 사람들이 많은 거 보면은 세상에 그렇게 잘 열심히 하면서 겸손한 사람들이 또 많나 보네요. 딱 그 세 가지가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사실 이건 뭐 하루마다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한 번에 한 3-4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형의 일반적인 하루는 어때요? 요즘은 좀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좀 도전해 보고 싶어 가지고 네. 아직 뭐 완전히 적용되진 않았는데 도전해 보고 싶어서 뭐 평소에는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한 운동을 한 4시 50분 5시쯤에 가서 운동 한 1시간 하고 회사를 바로 간 다음에 이제 아침에 또 일을 하면 굳이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안 걸어 가지고 내 일 집중하기가 쉽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간단한 일을 하고 뭐 회사 생활 뭐 이제 원래 일찍 가 가지고 좀 일찍 퇴근하거든 3 시쯤에. 근데 3 시쯤에 또 퇴근하면 또 시간이 되게 많잖아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3 시부터 이제 한 6 시까지 뭐 첫 번째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 그냥 리서치 좀 하고 그냥 스타트업 하고 있는 거 2개 다 이제 좀 아직 완전 초기 단계여 가지고 리서치하고 이제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좀 내가 담당하는 그런 좀 프로젝트가 또 따로 있는데 그냥 그 프로젝트 관련 뭐 리소스 같은 거 또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바쁜 삶 중에서도 요즘 내가 워낙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받은 게 많아 가지고 요즘은 한 이틀에 한 번씩 사람들을 초대해서 요리를 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형 지금 살고 있는 얼바인 근처 사람들. 음. 그러면은 몇 시쯤 자는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나면? 그래서 한 10시 반에서 11 시쯤에 자려고는 하는데 잘 안 돼요?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침에 한 10시 30 분에만 자도 되게 엄청 피곤하거든. 근데 또 이제 뭐 지인들이랑 또 놀다 보면 시간 또 금방 가니까 늦게까지. 그래서 콜모닝을 그럼 올해 시작하신 거예요? 그치. 올해 시작을 했지. 그러면 한 달 넘게 지금 거의 뭐 그쵸? 한 달 반 넘게 했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도움이 된 것 같아. 이제 아침에 샤워를 하면 저녁에 샤워를 또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것도 있고 또 아침에 운동하고 또 일을 바로 하면 집중이 되게 잘 되더라고. 왜냐면 몸도 깨어 있는 상태고 또 바로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하고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좀 캐릭터상 또 미팅이 되게 많단 말이야, 하루 종일. 그 미팅에 간섭받지 않고 아침에 일 다 끝내고 이제 미팅 때는 미팅만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뭐 프로젝트 하는 거 하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음. 오히려 그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아, 밤에. 그래 가지고 밤에는 뭐 솔직히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보고 뭐 최근에는 뭐 살인자 난감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은근히 되게 바쁜 삶 속에서도 개인 시간도 챙기면서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똑같은 시간인데 아침이 쪼끔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쪼끔 더 효율적이게 쓸 수 있는 느낌이 있네요. 음.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사실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 준비하실 때 첫 2년 동안 공부를 많이 안 하셔 가지고 막바지 2년 동안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그때 8 시인가 9 시인가 그때 주무시고 4 시에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4 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통 못 푸는 문제들을 잘 많이 풀어갔다고 스터디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저는 4 시까지는 아니고 저는 요즘 6 시나 6시 반에 일어나는데 아침 시간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해요. 맞아, 맞아. 그리고
좀 아침에 그 새벽에 운전해서 그냥 여기까지 가는 그 느낌 자체가 되게 리프레싱해.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또 이제 교회도 되게 열심히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도 갔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좀 더 이제 저녁에는 뭐 저녁에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고 아침엔 또 아침에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아까 이제 형 리서치 관련된 거 얘기를 하다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는 사람 중에 거의 형이 좋은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되게 다양한 정보도 있고 막 뭐 오늘 아까도 밥 먹을 때 얘기했지만 뭐 미국에서 집 사는 부동산 관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아는 게 많은데 뭐 지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들어오는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형이 리서치를 하면서 보는 정보들도 많을 거고 사업에서 좋은 정보들도 많을 거고 그 좋은 정보, 안 좋은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형만의 시스템이 있어요? 아, 이게 난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솔직히 요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엄청 많잖아. 말도 안 되죠. 유튜브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뭐 지인도 그렇고 뭐 카톡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도 이제 한정돼 있잖아 하루에. 그래서 이거를 필터링하는 능력을 되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능력을 좀 기르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토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좀 더 뭐 심오하게 찾아보거나 아니면 좀 더 릴라이블한 데이터 소스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또 얘기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도 정리가 되고 한단 말이야. 이런 토픽을 이런 필드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정리가 되게 많이 되거든. 개인적인 리서치보다는 그냥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이랑 그냥 얘기하면서 좀 이런 걸 또 배우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형이 흥미로울 만한 정보가 생기면 그 형이 아는 지인들 중에 그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약간 어떻게 보면 크로스 체킹 같은 걸 한번 하는 거네요. 그치, 그치.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또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형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약간 이런 거를. 계속 핵심이 약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된다 약간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은데 음. 저도 근데 인생 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 살 때 핵 같은 게 아닌가. 약간 치트키 느낌? 제가 아까 형 스토리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 좋은 사람들인가 어울리려면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언가가 나도 컨트리뷰트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형만의 그 캐릭터가 있거나 그 처음 저희가 그렇게 다가가는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형이 보여줬던 거는 약간 그렇게 당돌하게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과 업무가 파악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했던 게 아닐까. 뭐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지인이 어떤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냐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싶은데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추천을 해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인연들과의 관계를 잘 사용하려면 그 사람의 서클에서 그 분야의 5명 안에 들어가야겠구나. 그래서 되게 뛰어남이 평소에 나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형도 많은 지인분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남겼던 게 아닐까. 왜냐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만 만난다고 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어느 정도 교환이 있어야지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형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형이 보통 주는 도움은 어떤 도움이 많고 받는 도움은 어떤 도움이 많아요? 나도 근데 개인적으로 인간관계가 진짜 가장 어렵다고 느끼거든. 그 무엇보다 솔직히 나도 이제 뭐 사람들이랑 좀 깊은 얘기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솔직히 꺼려하기도 하고 뭐 근데 그게 또 내 자신의 만족을 못해서 그런 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왜냐면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굳이 내 이제 딥한 얘기 좀 약점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뭐 이끈다는 느낌보다는 나 같은 경우는 먼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그냥 그 어떤 사람이든 그냥 대화를 트는 걸 되게 잘한단 말이야. 이제 틀어가지고 막 가볍지만 또 너무 가볍진 않은 관계. 근데 이제 이런 관계들이 좀 이제 쌓이다 보면 뭐 A란 사람이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이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B가 있다. 네, 그런 연결을 시켜주는 걸 되게 잘하거든, 개인적으로. 뭐 지금 하는 이제 프로젝트도 그렇고, 뭐 사모펀드도 이제 이러한 투자를 할 건데, 이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모아달라. 뭐 그런 사람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이제 뭐 패션쇼 할 때도 뭐 이러이러한 뭐 인맥들이 필요한데 불러줄 수 있어 하면,
그걸 불러줄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깊은 관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연결해주다 보면은 약간 소개팅도 한번 해주면은 거기 관계에 되게 스페셜하게 되잖아요. 사귀게 되면. 그런 느낌처럼 어떻게 보면은 형이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뭔가 하지 않아도 연결해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치. 나는 솔직히 이제 내 지인들이 서로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것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너무 뭐 재밌죠, 그것도. 소개팅 얘기했던 것처럼 뭐 결혼한 사람도 이제 뭐 두세 커플 있고. 근데 그렇게 또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해도 난 이제 연락을 그리고 뭐 깊은 얘기는 아니라도 연락을 좀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건 잘해. 5년 전에 만났는데 갑자기 또 뭐 매해 연락하는 건 그런 것처럼 되게 사람들은 뭐 힘들어하는데 뭐 새해 때 막 문자 보내거나 근데 그런 거 잘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뭐 이 사람이 완벽히 나의 그런 딥한 면을 몰라도 나를 그 사람 바운더리 안에 좀 이제 포함시켜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 딱 그 시점이 있거든. 근데 그게 한번 들어가면 솔직히 내가 뭐 진짜 막 또라이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랑 계속 이제 친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사람들 이제 나도 도움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조언이 필요하면 이제 물어보면 흔쾌히 뭐 그 조언을 주거나 같이 심지어 운동 같은 것도 뭐 같이 운동할래? 뭐 간단히 이제 운동을 이제 나와서 같이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도움을 난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 운동으로 본딩하는 거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 여자들은 같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감하는 거에서 본딩을 쌓고, 남자들은 같은 액티비티를 하는 거에서 공감을 쌓는다고. 운동하거나 뭐 축구하거나 뭐 같이 한번 하면은 깊은 얘기 한 것도 아닌데 되게 친해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들잖아요. 내적 친밀감 같은 게.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도 제가 형을 조금 알긴 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직접적이게 많이 만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만났다 생각을 했는데, 형의 깊은 얘기를 안 하는 거를 느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좀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깊은 얘기나 형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에게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치, 그치, 있지. 그래 나도 이제 이게 뭐 개인적으로 내가 깊은 얘기를 꼭 해야 될 상황도 있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좀 고치고 싶어가지고 좀 이제 뭐 연구도 계속 하고 있긴 해. 근데 나도 이제 이게 나누기 꺼려하는 거지. 각시 나도 나누고 싶을 때는 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안 나누다 보니까 이게 입이 안 벌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안해 버릇하다 보니까. 너무 너 해본 적이 거의 많이 없으니까. 뭐 갑자기 또 랜덤하게 뭐 깊은 얘기를 해도 되나? 어떤 식으로 좀 이니시에이트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좀 풀어가야 될 이제 숙제지 않나. 뭐 친구 관계는 그래도 뭐 오케이.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결혼할 사람이나 아니면 뭐 미래 배우자 같은 경우도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잘 쉐어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이제 또 해야지 뭐 좀 더 관계도 돈독해지고 솔직히 이런 아픔이나 아니면 이런 고민 같은 것도 너무 안에 섞이고 있으면 병이 된다고 또 느끼거든. 너 병이 된 적도 여러 번 있고 그래가지고.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어요. 있냐고 물어봤던 게, 없다면은 너무 외롭고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네요, 실제로. 그치, 그치. 오히려 근데 이게 한번 또 병이 되기 시작하면 얘기하기 더 힘들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교회를 내가 이제 막 그렇게 열심히 다니진 않거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지 어떻게. 뭐 썬데이도 그 아니고.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야, 그게? 근데 2주에 한 번씩 갈 때도 있고 되게 막 여행을 많이 갔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오다 보니까 교회는 솔직히 되게 세이프 뭐 플레이스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얘기를 뭐 쉐어할 수 있는 진짜 친한 지인들이랑.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또 안 하다 버릇을 하다 보니까 요즘 좀 이제 그냥 교회 가서 좀 이런 좀 진실된 마음도 되게 많이 쉐어하려고 노력 중이야. 아직 뭐 쉐어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쉐어를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있거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또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나도 궁금해요. 엄청 궁금하다.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남자들끼리 이런 얘기 하기가 이렇게 자리가 잡혀져 있지 하지 조금 오글거리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형을 보면서 저는 반대로 그걸 느꼈어요. 제가 워낙 깊은 얘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은 진짜 투머치일 때 있거든요. 굳이 그런 자리도 아니고 이 사람도 되게 가볍게 물어본 건데 막 길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 아까 같이 저녁 먹을 때도 영성이가 저한테
그래서 왜 안 마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여기서부터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근데 그 친구는 아무래도 저한테 관심이 있는 친구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순간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 제 모든 로직을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술자리에서 만나서 왜 술 안 마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장황하게 늘으면은 보통 약간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형을 보면서 그거를 되게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어떻게 보면 얘기할 것도 많을 수도 있고 얘기할 거리가 많을 텐데 이렇게 단축해서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거기서 저야 뭐 더 알고 싶어서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마련했지만 거기서 또 느낀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만의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좀 의도를 파악해서 항상 너무 진지해서 진지충이라는 얘기를 듣기보다 굳이 쉐어 안 해도 될 때는 그러니까 TPO를 잘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일상을 보내는 상황에서도 형은 이제 주말 크리스천이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깎아내리긴 했지만 그렇게 매주 아니면 뭐 격주로라도 꼭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는 있었는데 그런 솔직히 이제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일수록 그런 진실을 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면 끝없이 이제 진실을 갈구를 하고 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이런 사랑을 같이 뭐 쉐어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좀 그런 사랑이 좀 고팠던 것도 있어. 이제 교회를 그냥 내가 이제 너무 예배만 들고 나오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쉐어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까먹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가장 큰 거는 저 이제 선한 연합력 자체가 나의 마음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파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좀 종교적인 문제를 뭐 떠나서 이제 남을 그냥 도와주고 싶다는 이 마음 자체가 솔직히 이게 인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 내가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또 지칠 수도 있고 내 혼자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또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를 가서 내가 이제 이런 받은 사랑을 좀 더 이제 그냥 좀 더 진실되게 어떤 식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에도 되게 좋은 장소라고 느껴가지고 그래서 또 교회를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어. 음. 최근에 든 생각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계속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그전에 워낙 바쁘기도 했고 또 이제 교회 생각만 하고 있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 행동을 옮길 수 있게 해줬던 계기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게 계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특별한 계기는 최근에 좀 개인적으로 좀 이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아, 이제 그냥 그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그냥 이거를 더 혼자 너무 썩히고 있으면 좀 마음이 병들 것 같아가지고 이런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번 쉐어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예배를 또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예배가 너무 또 이제 또 마음에 와닿는 거야. 그때 뭐 찬송을 부르는데 되게 막 와닿기도 하고 좀 놓쳤던 부분들도 다시 뭐 되새겨 보기도 하고 플러스 너무 좋으니까 그냥 사역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지금 뭐 유치부 사역도 하고 있고 음, 또 유치부 어린애들 그냥 말똥말똥한 눈빛을 또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미션이 생각이 들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간 계기는 고통을 극복하고 싶어서 간 거지만 가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은 거잖아요. 형의 기본적으로 느꼈던 그 베이스적인 남들에게 주고 싶은 선한 영향력을 다시 계속 매주마다 되새김해 줄 수 있게 해주는 약간 뿌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치.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운명이라고 보는 거지, 운명. 나는 운명이라고 보는 거야. 이게 뭐 이 지구에 사람으로 태어난 한 내 최선을 다해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가지고 음, 뭐 내 몸을 헌신해서 이제 남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뭐 10명을 행복해지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진짜 뭐 돈 많이 벌면 많이 벌거나 아니면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보면 만질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그 선한 영향력으로. 좀 그렇게 되고 싶은 게 큰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음, 그런 좀 욕심 없이 이걸 아무런
고민이나 아니면 좀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또 위험 감수가 또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도 않을 만큼 좀 튼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치. 꼭 계속 다니셔야겠네. 그치. 네. 지금 너무 좋아서 형의 이제 궁극적인 그런 방향과도 맞으니까 저도 제일 닮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신앙적인 인물이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 이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썼던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게 나만의 이태석 신부가 되자라는 걸 적었거든요. 이태석 신부님이 어떤 분이냐면 원래 이제 그 의사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그만두시고 신부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너무 오래된 그거라 정확한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거기 있는 학생들 돌보면서 뭐 악기도 가르치고 뭐 먹을 것도 이렇게 잘 전달해주고 신앙심도 전해주고 그러시다가 본인께서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항상 이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한국까지 와서 대학교로 온 친구들도 있고 의대도 오고 그러면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그때 느낀 거는 이 사람이 만든 여러 개의 인생이 결국에 그 사람들이 그거에 감명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는 이유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만큼 확실하게 이 사람의 존재를 정당화시키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나만의 이태석 신부가 되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의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면 너무 아름답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래도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나만의 이태석 신부가 되자. 그 나만의 길에선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빗 섹터에 있는 거랑 뭐 종교적인 섹터에 있는 거랑 어떤 길이 나한테 더 맞을까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신부가 되는 것보단 이쪽 길에 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 그때는 정말 모든 걸 다 다시 생각해보고 그때는 뭐 군인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한 궁극적인 목표를 갈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를 정하면 되는 것 같고 그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게 큰 원대한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바친다는 거는 그만큼의 큰 원대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네, 형이 사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형이 이제 일들을 할 때 자기가 느끼기 힘든 상황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형이 얘기했던 뭐 사람들이랑 많이 싸우고 프로젝트가 뭐 한국에서 진행되는 게 많다 보니까 시차 이런 것도 있고 뭐 고민들도 많을 거고 그럴 텐데 힘든 결정이나 고민을 할 때 되새기는 뭐 좌우명이나 글귀 같은 게 있어요, 형은? 그 좌우명이랑 글귀보다는 좀 이제 그 목적에 포커스를 주는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왜냐면 목적이 클리어해야지 계속 이제 이걸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만약에 내가 이 목적을 이런 비전을 확실히 이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 어떠한 문제도 좀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예시를 들자고 하면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뭐 내가 이제 화장품을 그냥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20, 30대 여성이 데일리로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내추럴 화장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비전이 있으면 물론 싸우는 건 당연하지. 의견이 달라가지고. 하지만 같은 비전을 보고 달려가는 싸움은 솔직히 되게 좋은 싸움이라고 보거든. 그런 고민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뭐 어떠한 프로덕트를 이제 가지고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때나 좀 그런 걸 계속 이제 되새김질하는 것 같아. 그 비전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겠네요. 음. 그 하나의 비전을 갖고 있는 게. 그럼 이제 형의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형의 개인적인 삶에서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형이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걸 다시 돌이켜 보는 편이에요? 비전 스테이트먼트보다는 나는 이제 내가 물론 가족이랑 지금 막 얘기를 엄청 막 자주 하진 않는데 가족이 되게 큰 것 같아 개인적으로.
뭐 이런 걸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이제 나 좋으려고 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가족들도 되게 잘 챙기려고 같이 행복하게 지내면 또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리 힘든 일도 좀 이제 가족들 뭐 이제 엄마 동생들 생각을 하면서 오기로 버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족의 힘, 뭐 하나님의 힘, 플러스 이제 그런 이제 인생의 목적, 찾아 나고자 하고 싶은 그런 의지, 그 세 가지로 좀 버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힘든 역경들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잡아주는 요소들이 신앙, 가족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음. 지금 형 아마존이라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 뭐 크게 와닿았던 점이나 아니면 배웠던 것들 중에 좀 쓸만한 게 있는 게 있을까요? 쓸만한 거라기보다는 확실히 완전 대기업이기도 하고 되게 이제 일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확실히 같이 일하는 그 컬리그 한 명 다 모두가 되게 엄청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가끔씩 뭐 현타도 오는 게 최근에 레이오프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되게 막 만 명씩 해고가 자르고 좀 많아서. 했는데 확실히 아무리 이렇게 크고 단단해 보이는 기업이 있지라도 가끔씩은 되게 매정하고 나도 솔직히 언제나 좀 교환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뭐 그냥 톱니바퀴의 그냥 부품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매혹한 현실 자체가 좀 나를 오히려 튼튼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오히려 이게 나는 솔직히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 주어진 것들 그냥 주변 신경 쓰지 않고 내 할 것만 열심히 하자라는 거 배웠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시기에 들어갔잖아요. 정말 아마존만큼 많이 해고한 게 없으니까 형 들어가 있을 시기 동안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을 맞이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좀 체득한 거네요. 그치. 처음에는 되게 충격이기도 하긴 했지만 뭐 기분 다운돼 있거나 그럴 순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그냥 이런 현실적인 면을 통해서 좀 내 자신도 되돌아보게 되고 만약에 지금 잘린다고 하면 내가 바로 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바로 또 이제 뭐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 좀 그렇게 되돌아보는 시기가 됐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오히려 그런 점이 나한테 좋았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그 톱니바퀴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랑 형만의 브랜딩을 하고 싶은 거랑 또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치. 결국은 이제 뭐 언제나 교체될 수가 있으니까 내 이름 값어치 높이고 싶은 것도 내일 잘릴 수도 있는 거고 하잖아. 그러니까 뭐 이게 잘린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되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지금 형이 이제 그런 힘든 시기들을 회사에서 보내면서 다양한 직원들을 봤을 텐데 형이 느꼈을 때 그렇게 대체 불가인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브랜딩이 돼 있고 어떻게 대체 불가인 자원이 되어 있는지 이제 알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불가능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네,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뭐 미국에선 더더욱 잘리면 팀이 아예 다 날아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매니저라고 해도 오히려 매니저랑 디렉터 레벨까지 가면 더 잘릴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또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뭐 대체 그냥 불가능한 건 없다고 봐가지고 근데 하지만 그런 건 있어. 만약에 잘린다고 해도 만약에 진짜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바로 취업을 해. 어떻게든.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아. 그것도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위기 대처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진짜 찐하고 찐이 아닌 사람이 좀 구별되는 것 같기도 해, 가끔씩. 그럼 주변에서 찐인 사람이 있었어요? 뭐 그치. 만약에 이제 뭐 나는 되게 뭐 슈퍼 개발자야. 뭐 이제 워낙 뭐 포트폴리오도 되게 잘 돼 있고 모르는 언어라도 바로 이제 그걸 빨리 어댑트를 해서 짤 수 있는 사람이면 솔직히 뭐 회사들이 불러가지. 만약 그런 사람이 뭐 어베일러블하면. 아니면 뭐 프로덕트 매니저면 자기 자신을 되게 브랜딩이 아니면 마케팅 잘하는 사람이 이제 취직을 잘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 매니저는 자기만의 진짜 브랜딩이나 이런 게 중요한가요? 자기 자신을 마케팅하는 능력이? 그치. 자기 자신을 마케팅을 이제 수치화로 마케팅을 하고 이 내가 했던 프로덕트가 영향력이 얼만큼인지 그걸 계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뭔가 제가 느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할 것 같진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나중에 내 자신을 마케팅을 잘 할 수 있게 일을 처리할 때도 그거를 감안을 하고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실제로? 그 형이 느끼기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또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만 잘해서는 이제 또 이제 프로모션 받기 되게 어렵단 말이야. 일 잘하는 거 플러스 내가 어떤 걸 어떻게 잘했는지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여태까지 일했던 거를 잘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어떠한 임팩트를 줬는지, 아니면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리퀘어먼트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그런 마인드가 좀 더 이제 클리어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근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오히려 업무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약간 그런 클리어한 걸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클리어하게 밸류를 상승시켰고 그 한 줄을 쓸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완성을 했다는 거니까, 하나의 클로저를 했다는 거니까, 일만 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 직장인들이 살 때 그렇게 자신의 역량을 깔끔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일반 업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럼 지금 형이 하는 일 중에 하나만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길 것 같아요? 형이 아까 자식이라고 해서 사실 물어보기가 조금 애매한데, 자식들 같다고 해가지고 하나만 남긴다면 어떤 걸 남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화장품 프로젝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있는 롤도 지금 CEO로 있기도 하고, 아예 그냥 모르는 분야기도 하고, 이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큰 레벨로 다 볼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펀딩도 내가 직접 모아야 되고, 그냥 좀 더 어드벤처스한 것 같아. 나 좀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아마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 연합년도 되게 큰 프로젝트고, 또 이제 뭐 타겟팅도 이제 한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그냥 해외를 보고 있는 프로젝트여가지고 뭐 충분히 포텐셜도 너무나도 높고, 확실히 그런 잘된 거라는 믿음도 너무나도 건건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느낀 게, 이게 제가 선천적으로 좀 많이 재는 사람이어서 어떤 도전을 할 때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은,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 건가? 뭐 석사 필요한 거 아니야? 박사 필요한 거 아니야? 왜냐면 나도 항상 똑똑하고 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저도 부족하다는 걸 많이 알고 있으니까. 사실 형이 하는 걸 보면서 저였으면 그 고민들을 했을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인턴십 시작했던 거나 화장품 사업 시작하는 거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형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든다면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요? 그런 생각은 솔직히 뭐 해본 적은 근데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는 이유 자체가, 솔직히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니까. 난 그런 마인드가 잡혀 있어가지고, 솔직히 이제 뭐 사람은 노력만 있으면 뭐 원하는 목표에 어떻게든 이룰 수 있다고 보거든. 물론 이제 그 가는 방법이랑 시간은 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하지만 나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솔직히 뭐 막 엄청 크레이지한 거 아니야. 뭐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뭐 그런 건 진짜 힘들겠지만, 뭐 진짜 뭐 좀 막말해서 뭐 의사가 되겠다, 그 열정하고 뭐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 물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고민이랑 결정이 이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블락커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애초에 형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리밋을 안 두는 거. 어떻게 보면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던 게 아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안에 형이 졸업 후 뭐 해야 될지 몰랐던 학생에서 사모펀드를 굴리고 있는 사람이 되고, 아마존 PM도 하고 세네 가지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게,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가슴에 울림까지는 없더라도 재밌겠다, 해보고 싶겠다 하면 해보는, 그게 어떻게 보면 형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제일 큰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뭐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힘들었던 거는
다 조금씩 배워보면 다 재밌고 다 할만하던데? 였어요. 그래서 문과에서 이과로 바꿀 때 생각도 이과에 너무 똑똑한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지금 너무 좋은 학교에서 박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만 잡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물리학, 수학, 뭐 미적분과 많은 거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뉴턴보다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 사람 상대성 이론 같은 것도 모르고 뭐 원자 폭발에 대한 것도 모르고 내가 그거보다 그 사람보다 많이 알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인가? 그건 절대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 지금 오면 날아다녔겠죠, 뉴턴이. 또 다른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직 몰라서 못하는 거지. 내가 배우기만 하면 이 사람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 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수학을 뭐 배우든 뭘 하든 리스크가 없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회에 나오고 비즈니스들도 시작은 미약했던 경우들이 많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을 하고 좋은 사람들이 됐던 거지. 물론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때도 포텐셜이 있고 그 사람들도 미약했던 순간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굳이 내가 못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 음. 음. 지금 하는 일 중에 하나만 남기면 뭘 남길지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는 일들이나 행동 중에서 하나만 버릴 수 있으면 뭘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돼요, 형. 뭐 습관일 수도 있고 뭐 버릇일 수도 있고 형이 생각하기에 딱 하나만 버릴 수 있다면? 하나만 만약에 버릴 수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일도 마찬가지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긴 한데 개인적으로 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좀 모두한테 좀 사랑받고 싶어하는 좀 그런 마인드셋이 있어가지고 뭐 일도 모든 걸 좀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좀 강박감이 있어. 근데 솔직히 뭐 인간으로서 뭐 그렇게 다 사랑받을 수 없고 뭐 모두 다 잘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런 마인드를 좀 버리고 싶어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 왜냐면 이제 그런 이미지가 세게 뭐 내 머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그 누구한테도 좀 잘하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거 버릴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랑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궁극적인 인생 목표가 남들에게 주는 영향이랑 관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걸 주고 싶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형도 느꼈듯이 사람이 무언가 독창적이거나 아니면 나만의 길을 나아간다고 한다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항상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정확한 그거는 아니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다면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너가 믿는 무언가를 밀고 나갔다는 증명이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는 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정확한 프레이징은 아닌데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성공을 이루다 보면 미움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너가 잘 되는 거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잘 되지만 나보다 못난 거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많이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를 그동안 되게 많이 지지해주고 좋아해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시기라는 마음도 있고 질투라는 마음도 있으니까 모든 게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경쟁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어떤 걸 일어나려면 어떤 사람의 마켓 셰어를 뺏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걸 창조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어쩔 수 없게 나오는 또 갈등들이 있으니까 뭔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그런 미움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철면피를 확실히 좀 키워야 되지 않나. 맞아. 네. 확실히. 근데 그 과정에서 항상 나를 위해주고 항상 잘 대해줄 수 있는 존재들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 하느님이 될 수도 있고 형 입장에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나를 확실히 베이스 지켜주는 그게 있다면 그걸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형이 계속 앞으로 교회 가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성당에 요즘 안 나가지만 네. 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생각했던 얘기가? 아니 솔직히 이게 뭐 이런 자리를 가져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또 이제 너랑 이렇게 길게 오랜 대화를 나눈 것도 처음이잖아.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러닝이었던 것 같아, 진짜. 이제 요즘 좀 좋아하는 코트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날이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러거든. 태어난 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찾은 날. 근데 난 그 인생의 목적을 아직 좀 찾아가는 단계여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너랑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이걸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좋은 대화들을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성장하는 게 제일 컸어요. 사실 이 팟캐스트 시작한 이유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형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게 같이 하는 사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다시 느끼게 되네요. 맞아, 음. 진짜로. 그러면 형이 뭐 아까 말씀하신 글귀가 이제 이거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와닿았던 글귀나 코트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딱 그 두 개인 것 같아. 내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직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거랑 나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삶의 목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인간하고 뭐 동물하고 이제 메이저한 디퍼런스인 거거든. 동물은 본능을 보고 따라가지만 인간은 목적을 보고 따라가잖아. 근데 본능이란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목적이란 거는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그 올해는 무조건 내 이제 삶의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싶어가지고 그 글귀를 진짜 일어날 때마다 내 자신을 리마인드 한단 말이야. 오늘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하는 목적이 뭐지? 아니면 내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 하는 목적이 뭐지? 내가 오늘 이렇게 샌디에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런 지인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너랑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헛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단 말이야. 난 개인적으로. 일단 할 게 또 너무 많으니까. 그치, 그치. 근데 그래서 뭐 굳이 막 엄청 중요한 목적은 아니더라도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 조금 더 신중하고 되게 이제 의미 있는 그 만남을 갖고 싶어가지고 되게 그 두 개의 코트가 내 삶을 지금 리플렉트하는 베스트 말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 두 번째 코트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마크 트웨인 건데 예, 예. 정확한 글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한테 중요한 날은 딱 두 가지 날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난 날. 두 번째는 사람이 자기 삶의 목표를 찾은 날. 그러니까 형은 이제 매 순간에 왜라는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아직까지 큰 궁극적인 목표나 방향성은 정하지 못했지만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 형이 다시 되돌아보려고 하는 시기인 거잖아요. 왜라는 질문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창 일을 할 때도 어느 순간부터 이 일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이 자아 발전과 이 일과의 거리가 너무 있어 보인다. 근데 그 이유가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형이 인간 자체가 목적에 따라간다고 했지만 저라는 사람은 왜라는 질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제 직군인 개발자가 아무래도 저희는 대기업이다 보고 이미 어느 정도 디시전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려오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왜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못 던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찾으려고 오늘도 매니저랑 미팅을 할 때 이제 올해 새해 계획을 짤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어떻게 고객의 성공과 매출의 증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PM들이나 마케팅이나 다양한 분야들이랑 내가 이제 앞으로 미팅을 잡아가면서 하겠다. 그런 노력들이 저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리고 아무래도 인류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 하나로 목표 하나로 너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이뤄냈기 때문에 뭐 이태석 신부도 그렇고 정말 뭐 쉬운 대답으로 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그런 자기만의 삶의 목적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제가 이 주인공들의 이야기라는 팟캐스트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어느 사람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그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소스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힌트를 얻고 거기서 무언가를 찾아서 나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천국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재밌는 게요. 이걸 계속 물어보다 보면 결국에 지금 제가 한 뭐 4명밖에 인터뷰를 안 했지만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한 영향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가 저는 그게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거만큼 좀 인생의 가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게 레거시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서 정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목적을 찾을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길은 다양하겠지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들밖에 없다면 그게 천국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가 저는 애초에 돈에 욕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진짜 제가 구독자가 많이 늘길 바라는 바람은 전 세계에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도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 그러려면 제 목소리 자체에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독자들이 많으면 좋겠다. 그 끝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평생 하고 싶어서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걸 것 같아요. 쇼를 하는 목적까지 얘기를 하게 돼버렸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하는 게 형이 이제 저희한테 좋은 글귀를 남겨주셨잖아요. 반대로 이제 전 사람이 남겼던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형이 듣고 뭐 느낀 점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점을 말하셔도 돼요. 막 깊게 막 꼭 그렇게 다 들어갈 필요도 없고 어떤 특정 부분에 꽂혔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봐도 되고요. 자유롭게 얘기하는 파트인데 전에 남긴 얘기가 이것도 이제 성경 얘기인데 성경 요한복음서 13장 34절이에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글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느끼는 점이나 뭐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무엇보다 좀 강렬한 힘이 담긴 거는 사랑이라고 보거든. 솔직히 이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뭐 늦게까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말귀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한국에 살다 보면 또 사랑이란 말을 좀 안 쓰게 되잖아. 뭐 부모님한테도 안 쓰게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연인한테도 안 쓰게 되잖아 많이. 좀 이런 사랑이란 단어를 좀 더 남들하고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만약에 사랑을 공유를 하고 싶을 때 물론 행동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말로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사랑이라는 건 뭐 이제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사랑이 넘치고 사랑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자. 좋네요. 사실 제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느낄 때 나 뜨거운 말을 잘하거든요. 제 룸메 형한테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막 분위기 잡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근데 그게 장점이라 느낀 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말인데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고 표현을 하면서 나누면서 또 커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교스러운 느낌으로라도 그렇게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들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아. 어떻게 보면 형이 사랑하는 일이나 프로젝트나 이미 사랑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하지만 형을 지금 잡아주고 있는 가족들이나 그 교회 커뮤니티나 좀 더 그렇게 나누고 형의 뭐 이야기나 고민들을 나누다 보면 그것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미 많이 꽉 차 있는 삶이지만 그걸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인터뷰.